네, 안녕하십니까. 저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임규라고 합니다. 박수도 보내주시고 감사합니다. 어머님들 요 브로셔 요거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이제 원래 브로셔에는 이제 수능과 관련된 이제 분석 자료들이 여기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아시다시피 이제 수능 바로 다음 날이라서 그걸 여기다 이제 넣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제가 제일 잘 나가 이런 유의 문제를 이렇게 냈더니만 이렇게 맞았다 이런 식의 이제 자료들을 별지로 이렇게 여러분들 프린트아웃 해가지고 여러분들 드리고 있는데요. 핵심은 이렇습니다. 올해 영어가 어땠느냐라고 물어보면 이를테면 이제 애들한테 이제 받는 문자가 이제 분위기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제 수업을 듣는데 이제 이 대치동에서 이 영어라는 게 예전처럼 이렇게 아주 이렇게 극상위권들만 존재하는 이런 상태가 아니에요. 의외로. 왜냐면 아이들이 이제 대부분 어떤 애들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이후로 이제 영어를 안 하고 어떤 애들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이후로 영어를 안 하고 오로지 이제 내신에서 이제 잠시 이렇게 한번 교재라는 것들을 거의 외우다시피 들어갔다가 빠져나왔다가 번아웃하고 빠져나왔다가 번아웃하고 사실 이제 영어에 대한 능력치 이런 걸로 보면 시험이 이제 아이들의 퍼포먼스에 되게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전 세대의 이 대치동 애들하고 지금 현재의 대치동 애들이 과연 똑같은 지표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종종 많이 듣습니다. 이를테면 3등급도 2등급도 어제 받았던 이제 문자들 중에 이제 상당수가 어떤 적이었냐면 6월달, 9월달 내내 그리고 이제 본인은 사실 잘 나와봐야 2등급이었는데 요번에 다행히 1등급을 맞았다. 다 이제 이민규 선생님 덕분이다. 그런 얘기 들으면 물론 이제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다, 다 네 실력이다. 그래서 내심으로는 그래 맞아. 강민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는 본질은 지금 이 농담 속에 있는데요. 막상 이제 지금 이 주변에 입시기관들에게 이제 문의를 해보니까 올해 수능이 그러면 이제 이 정도 분위기면 원래는 진짜 무난하고 정말로 쉬운 수능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등급 비율이 이를테면 거의 10%에 육박하는 이런 시험이 되는데 그렇지가 않대요. 지금 여기 주변의 분위기랑은 다르게 한 7, 8% 정도 1등급의 비율. 그래서 이제 작년하고 유사한 내지는 살짝. 되게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주변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이 반응들하고 이 전국적인 반응하고 되게 차이가 많은데 이건 사실 이제 어머님들 잘 아시다시피 국어니 수학이니 탐구니 선생님들이 하시는 얘기랑 비슷합니다. 올해 이럴 줄 몰랐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또 그럴 만도 하고요. 왜냐면 이제 올해 1년 내내 저희를 이제 옥죄왔더니 이 바이러스라는 이런 이제 공동의 적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이들의 학습이 이게 지속된 적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이런저런 압박감 공부하는 것만도 힘들어 죽겠는데 사실 이제 외적인 어려움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학습이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수험생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결실이 높았다는 건 그건 그냥 상징적인 표시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이들의 학습이 온전하게 이어진 아이들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라고 봤을 때 분명히 영향이 있었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게 이제 적어도 하여간에 이 연말 딱 끝나자마자 이게 해소돼가지고 내년에는 뭔가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올해랑 비슷한 이런 부분들이 내내 존재하다. 희망적으로는 상반기인데 후반기 해결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결국 이제 지금 아까 지표들 있지 않습니까? 아까 그렇게 이제 성적의 향상이라는 걸 이뤄내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분위기랑 무관하게 주관적으로는 이거 쉽다라고 느끼고 그다음에 이 시험 무난하다고 느끼고 그게 이제 국어가 됐건 수학이 됐건 영어가 됐건 탐구가 됐건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비결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중간중간에 아이들이 내는 용기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의 상황에서 얼마든지 이제 핑계댈 게 많죠.
그다음에 변명할 게 있죠. 그다음에 얼마든지 나름대로 이렇게 놓고 싶은 생각들이 좀 있죠. 근데 그때마다 여기 이제 뭐 그랜드 플랜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한 달 후, 그다음에 두 달 후를 이제 여기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의 측면에 있기 때문에 단 하루라도 오늘 하루 뭐 이를테면 오늘 날짜 기준으로 하면 오늘 그다음에 내일 하루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꾸준하게 이어나갈 수 있는 공부들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021학년도 이게 21년이죠, 여러분들. 내년에 이제 아이들이 공부할 때 어머님들이 아이들에게 주목시켜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빼기 말고 더하기입니다. 뭔가 공부를 하는데 이제 뭐 효율이란 걸 추구하면서 나는 이제 어법이 부족하니까 어법만, 내지는 어휘가 부족하니까 어휘만, 그 다음에 뭐 이를테면 독해가 부족하니까 독해만, 이런 거 말고요. 그냥 더해가지고 총체적으로 같이 나가는 거예요. 지금 어머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영어가 가지고 있는 위치가 어떠냐라고 하면 가능한 한 작은 시간을 투여해가지고 가능한 한 많은 효과를 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가장 적은 시간을 여기 투여해가지고 가장 많은 효율을 낼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그러면 역설적으로 일단은 빼지 않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몰아쳐서 공부하는 거 이런 거 필요 없고요. 그냥 하루에 30분이어도 좋으니까 따박. 지금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이후로 이제 영어 수업을 마무리했으면 공백이 얼마입니까?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 때 이후로 영어 공부를 안 했으면 공백이 얼마입니까? 그 어머님들이 알고 계시던 그 초등학교 4학년 때의 중학교 3학년 때 영어 실력이 아닐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영어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신다 그러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겨울방학 수업부터 적어도 하루에 30분씩 투자를 해가지고 아이들 공부를 시키는 게 맞다. 이 부분은 또 다른 의미로 전략적으로도 되게 중요한데요. 올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예측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하여간에 시험을 무난하게 낸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문제는 아이들이 거기에 부응하지 못해가지고 이제 오히려 출제자들도 당황하고 강사들이 당황해서 그런 거지 이 무난하게 내려고 작정했던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중상위권, 중하위권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상위권에서는 점수가 촘촘하게 이제 쌓여가지고 이랬으면 나중에 이제 정시를 쓴다라고 했을 때 지금 뭐 상황이 지금 그렇게 가치점표가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뭐 이를테면 서울대 경영이다. 그래도 작년 같은 경우는 북수탐 기준으로 해가지고 290 언저리였다 그러면 그거보다는 한 2, 3점 정도는 높게 292, 293 이 정도 돼야지 서울대 경영 쓰는 거 아니냐. 뭐 의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라도 나중에 영어 하나가 내주는 뭐 그다음에 여기 국어의 문제 하나가 그다음에 수학의 문제 하나가 이렇게 아쉬워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내내 뭐 효율을 빙자해가지고 사실은 되게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어머님들이 공부를 해나가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영어건, 국어건, 수학이건, 탐구건 이 모두에서 지금 아이들에게는 여기 빼기 말고요. 효율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더하는 공부 있잖아요. 다 같이 나간다. 다 같이 공부한다. 이게 포커스가 돼야 됩니다. 영어 영역어를 내를 딱 따져봐도 여러분들 어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어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독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이를테면 어휘만, 어법만,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어머님들이 그냥 애들이 나름대로 영어는 참 소질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수능에서 애들이 왜 점수를 못 맞을까요? 그러면 실제로 이 모든 것들을 다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어휘가 모자라서 어법이 모자라가지고 내신은 이것 때문에 아이들이 글을 못 읽는 게 아닙니다. 수능 문제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길이는 짧아요. 120단어. 요새는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150에서 190단어. 그 다음에 근데 추상적입니다. 즉 뭐냐면 제일 어려움. 여기 영어의 어려움이 뭔 줄 알아야지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아실 텐데
이 흐름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급격하고 빨라가지고 단서라는 게 작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글 전체를 150단어면 150단어, 190단어면 190단어를 통으로 읽어내는 연습들을 해나가면서 그 중에 부분이 되는 어휘도 메꾸고 어법도 메꾸고 그 다음에 문장에 대한 해석도 메꿔야 되는 거지. 이를테면 어휘만 해결되면 제가 중간중간에 고등학교 3학년 수업하면서 애들한테 강요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네가 풀었던 문제들 중에 틀린 문제에 네가 모르는 어휘가 몇 개인지 한번 따져봐라. 의외로 없어서 애들이 놀래요. 그리고 니들이 지금 선지에 대한 뭐 분석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니들이 틀린 선지를 한번 따져봐라. 의외로 정반대로 해서 애들이 놀랍니다. 그래서 글의 내용은 내내 뭐 이민규는 이동욱을 닮았다 뭐 이런 식의 글의 주제인데 애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편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에다가 뭐 지상렬이라고 쓰고 최양락이라고 쓰고 뭐 이런 답을 써놓고선 선지에 대한 분석 때문에 틀렸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러면 그건 부분 때문에 틀리는 게 아닙니다. 글 전체를, 그 다음에 흐름을, 그 다음에 이 글 전체에서 이 필자가 뭐라고 얘기해야 하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놓쳤기 때문에 여기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님들께 말씀드리는데 지금 공부는 어떤 것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냐면 더하기 내지는 함께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즉 문제를 지문을 풀어나가는 와중에 그 와중에 어휘가 어법이 그 다음에 문장에 대한 해석이 잘못된 게 있다 그러면 그것들을 커버해 나가는 공부가 돼야지 여기 이를테면 어휘만 내지는 어법만 독해만 이래가지고는 아이들의 안정적인 실력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이게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이를테면 여기만 애가 이제 어휘만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 나중에 2학기 때 아니 다른 것도 바빠 죽겠는데 영어가 발목을 잡아가지고 불안하니까 그게 최저가 됐건 뭐가 됐건 하여튼 불안하니까 내내 고민할 수밖에 없고 그쯤 와가지고 찾아내면 마음이 바빠지니까 이것저것 아무것도 이뤄낼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그러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게 브로셔의 5페이지 잠깐만 한번 보시면요. 그 5페이지에 맨 마지막에 보면 제 그 수업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아이들이 필요한 거는 제가 만들어준다입니다. 절대로 애들 보고 쉬운 길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어떻게든 이렇게 효율적으로 하면 이런 효율적인 방법이 나온다라는 걸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대신에 뭐 할 거냐면 애들이 열심히 뛰고 있는데 물이 필요하다 그러면 물을 줄 거고 그 다음에 뭔가 응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응원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애가 이렇게 뛰다가 얘가 부상을 당해가지고 밴디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걸 줄 거고 그 역할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님들께 지금 이 설명회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을 키우신 부모님들도 계시고 아닌 부모님들도 계시잖아요. 여기 부탁드리고 싶은 당부의 말씀은 뭐냐 그러면 이건 영어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국어가 됐건 수학이 됐건 탐구가 됐건 모두에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더하는 공부 이걸 목표로 해가지고 아이들의 스케줄을 잡아나가십시오. 참고로 제가 뭐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막상 이제 제 둘째 애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됐어요. 아들내미입니다. 사실 올해 여기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애기들을 대하는 저의 마음이 아주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면 올해 일단 정말로 마음이 불편했던 게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고생하는 게 너무 느껴지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가운데서도 애들이 꿋꿋하게 공부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어떻게 편할 수가 있겠어요. 그 와중에 뭐 저는 뭐 나름대로는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애기들 이제 수업의 연속이라는 걸 위해서 중간에 뭐 라이브로 온라인으로 강의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왜 50명으로 집합 제한이 걸린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뭐 학원에서는 여기다 이렇게 영상을 깔아놓고 양쪽에서 하라, 왔다 갔다 해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럴 것 같으면 애들이 나올 필요가 없더라고요. 차라리 온라인 하고. 그래서 수업을 제가 쪼개가지고 이렇게 제가 저는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요. 입에서 단내가 나고 그리고 다들 그렇게 할 줄 알았더니만 대치동에서 저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여간에 수업을 뭐 이렇게 8타임이었던 걸 13타임으로 쪼개가지고 중간중간에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이런 노력들을 다 기울여왔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애들이 분투하고 노력하고 그다음에 애쓰는 모습들이 보이니까 물론 중간중간에 많이 좌절하죠. 왜냐면 생활의 리듬이 끊길 만한 상황들이 많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무력감에 빠지고 그다음에 힘들어하고 공부가 연속되지 않으니까 그게 짜증이 나고 그러는데 그 아이들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라도 이제 뭔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런저런 이제 모습들을 보였는데 올해 막상 아이들을 대할 때 어떤 생각이 드냐 그러면 애들은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이 겪었던 압박감은 그대로 느낀 채로 대신에 1년 동안 그게 이제 핑계가 되고 편한 여기 휴식거리가 된 애들 지금 제가 보기에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집에 있는 우리 아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평가를 해서 죄송한데 학습의 습관이 1도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내가 나중에 그 꿈꾸는 은퇴자의 삶이 아닐까. 뭐 이런 태도로 지금 1년 동안을 사실 근데 뭐라고 할 말도 없고 왜냐면 위험하다니까 건강이 최고라니까 그다음에 이 면역을 키워야 된다니까 이게 아무리 봐도 충분한 에너지가 쌓여 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이제 무리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고등학교 2학년만큼은 제가 뭐라고 얘기를 못하고 우리 아들내미 말입니다. 예비고등학교 3학년. 내내 이렇게 지켜보고, 그리고 제 이제 철학이 제가 이제 아빠로 남아야지, 강사로 남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학습과 관련해서 1도 얘기를 안 하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런 교육 철학을 가진 걸 정말 오래 후회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심한 거 아닌가. 이게 아빠 차원에서도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는 거의 방치하는 아빠 아닌가? 근데 이 내적 갈등을 제가 얼마나 겪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 2단일 수 있고 그다음에 제 5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마 그런 친구들이 여기 지금 앉아 계신 학부모님들, 자제분들 중에서도 몇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께 올해 강조하는 건 뭐냐 그러면 제가 애들한테 1년 내내 얘기하면서 제일 강조하는 게 딱 하나입니다. 용기의 빈도라는 걸 강조해요. 그래서 올해 정말 유난히 저한테 이렇게 문자 이런 부분에서 학업 관련된 문자도 많았지만 중간중간에 용기를 줘서 정말로 고마웠다라는 문자를 진짜 많이 받았는데 저는 그게 저에게 고마워할 일이 아니라 제가 고마워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저도 그렇게 용기를 냈거든요. 중간중간에 이거는 뭐 수업의 상황을 저도 뭐 오랫동안 강사 생활을 해왔지만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아이들이 그때마다 그래도 그냥 하루하루 용기를 내가지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용기를 냈기 때문에 이건 서로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머님들께 제가 지금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사실 이 더하기란 말은 그리고 함께란 말은 지금 어떻게든 변명거리가 많아지고 그다음에 핑계가 많아지는 이 세상에서 지금 결국 뭐 하자는 얘기냐면 애들과 함께 용기를 내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효율을 따질 때 아닙니다. 효율 잘 모르겠어요. 효율도 뭐가 돼야지 효율이 되는 거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아이들이 do nothing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무슨 놈의 효율입니까? 그래서 지금 주변에 있는 이 방역과 관련된 두려움이 저라고 없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올해도 그거 겪어나가야 될 것 같은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 와중에 더더욱 안 그래도 그냥 nothing인 상태에서 계속 뭔가 nothing을 강요할 만한 핑계거리는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올 한 해
어머님들이 어떤 설명회를 들으시건 어떻게 플랜을 세우시건 간에 내내 머릿속에서 효율이라는 건 지워버리십시오. 그거는 평화로운 시대의 얘기입니다. 지금 아이들은 평화롭잖아요. 하여간에 시대는 암울한데 아이들은 지금 평화롭지 않습니까? nothing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효율입니까? 단 한 번이라도, 단 하루라도, 그 다음에 단 한 과목이라도, 단 한 문제라도 그냥 일어나가지고 문제를 풀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냥 내내 낙관적으로 미래를 꿈꾸면서 이거 올해 안에는 이 바이러스 해결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이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돌아갈 수 있다. 다시 한번 아이들이 이 와중에 하여간에 대한민국은 나날이 선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경제 규모로 이제 9위 안에 들어왔고, 수출 규모로는 세계 7위로 들어왔고, 아니 이런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국가에서 아이가 주류로 살아간다라는 거, 나름대로 자신의 희망이라는 걸 꿈꾸면서 살아간다는 거, 이건 멋있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린 건 지금 당면한 이런 부분들을 외면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와중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하자라고 용기 낼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아이들과 함께 손을 잡고 용기를 내게끔 하시는 게 올 한 해 가장 중요한 화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무리를 지을 텐데요. 제가 이제 여기 보시면 3페이지 보시면 대개 커리큘럼은 이렇게 구성되어집니다. 제 사무실 이름이 이민규 이급식소예요. 이는 영어고 급식소는 제가 이제 이렇게 수능 끝난 다음에 아이들 이제 연락 오면 같이 밥 먹고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 아닙니까? 아이들의 이제 무용담을 듣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애들이 이렇게 제 사무실이 연구소 같지 않고 이렇게 급식 타 먹으러 오는 데 같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사무실 이름도 급식소라고 딱 붙였더니만 어쩌다 보니까 카카오맵에 제 연구소 이름이 사회복지시설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누가 그렇게 분류를 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덕분에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사명감이 있냐면 아이들에게 영어 양식을 제대로 줘야 되겠다라는 거. 그래서 그 제대로 주는 거에 핵심은 뭐냐 그러면 당을 입혀가지고 이게 잠시 아이들에게 단맛 이런 거 주는 거 말고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아이들을 이렇게 편하게 만들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그 와중에 영어가 어떤 포지션이니 아니니 상관없이 일단 영어 수업을 듣겠다라고 작정한 친구들에게는 그냥 이게 마치 영어가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가르칠 거예요. 그렇다고 애들에게 무리하게 뭔가를 주는 게 아니라 기본기에 해당되는 거를 몸을 부려가지고 머리를 써가지고 손을 써가지고 자기 걸로 내재화시킬 수 있는 이런 공부를 하라고 애들에게 강요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커리큘럼이 그렇게 소개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6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제가 현대고등학교 애들이 저보고선 벌목군이라는 별명을 붙여줬는데 왜냐면 하도 많이 교재를 찍어내니까 필요한 것들을 다 애들에게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지금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하나 소개할 게 지금 올해 영어의 변화 중에 하나가 EBS와의 체감률을 제일 많이 느끼는 영역이 이제 영어인데요. 근데 그게 이제 50%로 줄고 간접 연계로 바꿨어요. 그래서 그럼 이거 어떻게 될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부분과 관련된 해결책을 제가 제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불가근 불가원입니다. 제 예상이 틀리지 않다면 올해 1학기도 그냥 학교의 내신은 거의 EBS 교재를 가지고 시험을 볼 거예요. 근데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대개 이제 적은 학교가 한 80개 지문이고 많은 학교는 120개 지문 정도를 한 시험의 시험 범위로 제시를 하는데 제가 필요한 때죠. 아직 열심히 하는 것과 다 상관없이 도대체 아이가 혼자서 준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내 이것과 관련돼서
뭐 아이들에게 내내 이제 호평을 받았던 부분인데, 물론 저에게는 노력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내신과 관련된 수업은 안 하지만 이 자료들 같은 것들 마련해서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매번 그냥 그 수업 자체를 모의고사화 시켜 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거기 중간에 보시면 더 S 모의고사라고 돼 있는데, 두 번째 있죠. 지금 아이들이 수능에서 겪어나가는 핵심 구간은 사실 여기서부터입니다.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까지. 딱 12문제. 거기가 전부예요. 뭐 이를테면 목적, 분위기 이런 거 안 틀립니다. 안내문 이런 거 안 틀려요. 그냥 틀리는 부분은 딱 거기서 정해져 있어요. 그 핵심 구간에 해당되는 부분을 더 S 모의고사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더 모의고사는 풀 모의고사고요. S 모의고사는 미니 모의고사 정도 되겠죠. 대신에 미니 모의고사라고 해가지고 도대체가 그냥 여기 문항 수만 미니일 뿐이지, 여기 문항 제작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수능 원칙에 부합하는 원칙으로 삼지 절대로 그냥 사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제가 뭐 이래봬도 그 수능 출제위원 출신 아닙니까? 어머님들 왜 안 놀라시지? 제가 그냥 뭐 이렇게 33살 나이에 영어 교사 중에서 제일 잘생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왜 안 믿으시죠? 오로지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제 수능 출제에 들어갔었는데, 뭐 그래도 나름대로 이 컨텐츠 제작에 있어서는 이민규다라는 자부심으로 여태까지 살았습니다. 그 부분에서 적어도 남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출제자로 남아야 되니까 그런 모의고사 같은 걸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내내 제시해 주면서 수업을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뭐 제 수업에 대한 질문을 미리 7페이지에 받아놨는데요. 한번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참고해 나가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선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이제 주어진 시간이 30분이니까요. 거의 이제 칼같이 맞추는 것 같은데, 어머님들 용기 내십시오. 지금 이 말씀은 사실 제가 저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도 이제 우리 아들내미랑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아빠 설명회 나온다 얘기했는데, 사실 걱정도 많고 무모도 많지만 적어도 제가 여기서 만나고 있는 아이들이 어머님들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아이들이다라는 것만큼은 분명히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외로 어머님들 애기들 이렇게 위하시고 애써주시고 그다음에 이래저래 이제 응원하고 계신 건 맞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애들에게 그게 전달이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여기 아드님 두신 어머님들 거의 대화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 이래저래 이제 얘기를 듣다 보면 생각보다 어머님들 그다음에 아버님들 생각을 우리 애기들이 훨씬 더 많이 해요. 제가 지금 간접적으로 질문하니까 어머님들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제가 실제로 애들 상담하면서 들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어머님만 믿으시면 됩니다. 어머님 자제분을 어머님만 믿으시면 됩니다. 아버님만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애한테 용기 주십시오. 그리고 제발 현재 2학년 때 상황에서 애가 몇 등급이니 뭐니 이런 걸로 재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스카이 마케팅 합니다. 누구라고는 얘기 못하겠지만 국어 5등급에서 그 다음에 국어 1등급도 누군가는 충분히 이뤄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거짓말하고 있지 않다. 제 얼굴 보시면 얼굴이 못생겨서 그렇지 신실한 사람이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머님들이 아이들과 여기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앞두고선 제일 먼저 얘기해야 되는 건 함께 내는 용기인 거지. 저기 어머님들이 그냥 이래저래 가지고 너는 지금 이 수준이면 어느 대학까지밖에 못 가. 그 분석도 틀리셨고요. 왜냐면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그 대학보다 훨씬 더 아래를 갈 테니까. 그리고 어차피 그럴 것 같으면 애를 공부를 왜 시킵니까? 아니 어머님들 중에 의외로 애들한테 가혹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아니 너는 여기밖에 안 돼. 이런 얘기 제발 하지 마세요. 애들은 애들의 능력에 반의 반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어머님들은 애들의 능력에
반의 반이 뭡니까? 10분의 1, 20분의 1도 제대로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어머니께 말씀드리는데 여기 애들에게 용기라는 거,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용기의 크기 말고 용기의 빈도를 얘기하거든요. 저 의지 안 믿습니다. 의지 안 믿고 그때그때마다 하루하루마다, 어머니도 올해 그러실 일 진짜 많을 겁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애들의 생활 패턴이 그대로 이어지면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렇게 복장 터질 일 진짜 많을 겁니다. 그때 용기 내십시오. 아까 제가 서두 얘기했던 거 까먹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올해 받았던 문자의 그 결과물은 그 순간순간에 애들이 1년 내내 꽃길 내내 의지를 가지고 공부했기 때문이 아니라 순간순간에 그래도 끊임없이 의지를 발휘한, 용기를 발휘한 아이들의 전리품을 어머님들께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올해는 그래도 충분합니다. 여기 전반적으로 아이들이 어차피 나중에 대학은 여기 상대적으로 가게 될 텐데 전반적으로 아마 제가 예측컨대 여기 강사들이건 누군가에 여태까지 겪어보지 못한 세상을 겪게 될 겁니다. 올해 애들. 그 와중에 단 한 발짝이라도 용기를 더 내시면 됩니다. 그게 이번 입시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더 하시고요. 그 다음에 효율 따지지 마시고요. 다 같이 한다라고 여기시고 내내 용기 내는 이런 공부를 해두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그 자세한 수업에 대한 내용은 여기 브로셔 참고하시면서 여기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이 코로나 상황에도 이렇게 여기 설명에 참석해 주신 여러 어머님들과 그 다음에 아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합격 미리 축하드립니다. 왜 박수 안 치시지? 아니, 왜냐면 이건 저한테 박수 보내는 게 아니라 어머님들 자제분들한테 보내는 박수라고 생각해서요. 감사드리고요. 여기 올해 좋은 결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